이번 방송은 과거 중국에서 황제로 등극한 이들의 성생활에 관한 스토리를 가지고 함께 대화해 보려고 합니다. 중국 황제들의 실상 중 거의 모든 황제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가장 의욕을 보였던 것은 가능한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그들과 성을 즐기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중국의 모든 왕조에서 권력을 장악한 모든 황제들이 원하던 원치 않던 상관없이 거의 법제화된 일상의 한 부분이었다고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황제의 쾌락을 위한 것도 이유 중 하나였지만 그것보다는 후대를 이어갈 태자를 생산하기 위한 중요한 일상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황후와 후궁 등 황제의 침소에 오로지 그만을 위해 봉사했던 여자들의 일을 규칙화하여 하나의 규범으로 만든 것은 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 시대 때부터입니다. 그러나 정작 시황제는 황후나 후궁이라는 명칭을 부여한 여자들을 곁에 두지 않았는데 이 스토리는 뒤에 다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 황제로 등극하게 된다면 일단 일반인들은 생각지도 못한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어느 황제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신이 거느릴 수 있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곳이나 황제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라면 공통적인 욕구였겠지만 특히 중국처럼 거대한 제국에는 인구도 많았기 때문에 위정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여인들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과거 중국의 궁궐에서는 최소 3,000명에서 많게는 4만 명이 넘는 여인들이 궁녀란 이름으로 침소를 드나들며 왕 혹은 황제의 쾌락과 다음 왕조를 이어갈 후대의 생산을 위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 궁궐 내의 여인들은 오로지 황제의 총애를 받는 것만이 자신들의 안위와 행복을 찾는 길이었고 또 그 총애 때문에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원하던 원치 않던 갖고 살았었습니다. 만약 어느 황제가 소유한 여인이 위에서 말한 최소한의 숫자인 3,000명 정도였다고 해도 그 여인들은 황제의 침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8년 만에 단 한 번 정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나마도 그런 기회조차 얻기 힘들었다는 것이고 특히 시대가 갈수록 황제들은 더 많은 궁녀들을 소유하고자 했기 때문에 기회가 희박할 정도로 줄어든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주나라 때부터 궁의 여인들이 황제의 침소에 들어가 그에게 쾌락을 즐길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총애를 받을 기회도 얻을 수 있는 수청 규칙이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황제의 침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규칙은 한 달을 30일로 잡아 궁녀들의 신분에 따라 5 혹은 6단계의 계급과 같은 단계로 나뉘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주나라 이후 시대의 왕조에 따라 조금씩 달리 했었지만 여러 왕조에서 비슷하게 이어졌었다고 합니다. 황제들은 당연히 이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았고 황제에 따라서는 아예 무시하고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었을 경우 그 총애하는 여인만을 감싸고 돌기도 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되면 궁궐의 여인들 사회가 혼란스러워짐과 동시에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도 묘한 힘겨루기와 혼란이 생겨나 국난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궁궐 내의 황제와 여인들의 문제는 거의 모든 왕조에서 항상 위태위태한 사건 사고들을 불러일으켰고 또 진화되고 다시 일어나기를 쉬지 않고 반복했을 정도로 심각했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간단히 개인들의 남녀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랑 싸움이나 연인 관계의 불화 정도였겠지만 궁궐에서 일어나는 황제와 여인들 혹은 황제의 여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인과 여인들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닌 무시무시한 사건이 발단이 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웃기다고도 할 수 있고 또는 괴상할 정도로 평범하지 않은 이 규칙을 상당한 위치에 있는 성인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궁녀들의 황제 침소에 드는 규칙은 우리로서는 그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남자 시청자들이시라면 부럽기가 그지없는 규칙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 인간, 그러니까 한 남자가 어떻게 이처럼 쉬지 않고 그 수많은 여자들과 성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고 과연 황제는 우리들 일반 남성들과는 달리 그럴 수 있는 힘도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당시 황제들이 침소에 드는 잠재리 규칙이 어떠했냐 하는 과정을 하루하루 구분하여 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놀랍고 또 부럽기도 할 뿐이었겠죠. 당시 규칙은 총 243명의 황후와 후궁 등의 여인들이 보름 동안의 규칙에 따라 황제의 침소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시작은 가장 낮은 신분의 궁녀들로부터 황제의 수청을 들게 됩니다. 우선 첫날부터 9일이 되는 날까지 9일 동안 81명의 어처들이 매일 밤 9명씩 일개조가 되어 동침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규칙대로라면 요즘 입에 오르내리는 그룹 섹스의 시조였다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날은 가장 낮은 5단계 서열에 해당하는 후궁들과 잠자리를 갖는 날입니다. 하지만 9일 동안 매일 한 명씩만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후궁들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는 가급적 많은 여자와 동침을 했었습니다. 이 기간의 9일 동안 하루에 9명씩 81명과 섹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녀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81명에 뽑히는 것도 쉽지 않았고, 만일 뽑는 날에 생리를 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당연히 후보군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 9일 동안에 선택된 후궁들이 황제와 잠자리를 가지게 되면 45일 동안은 다음 후보에 오를 수 없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30일이 소요되는 것이니까 최소한 2바퀴는 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후보를 선발하는 권한은 황제의 취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여사라는 관직을 가진 상공이나 경사, 태감 등이 담당하면서 황제가 좋아할 만한 궁녀들을 선별하고 골랐습니다. 그 두 관료 중 한 명이 선발한 여자들이 침소로 오면 황제는 그날 안에 이 9명의 여자들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정무를 끝내고 저녁을 먹고 난 후 다른 9명과 또다시 그룹 섹스를 하며 그녀들을 상대해야 했으니 사실 이 일도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총애를 받고 황제를 생산하려고 벼르고 있는 여자들을 상대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하여간 그렇게 9일 동안 그룹 섹스를 즐기면서 81명의 궁녀들과 섹스를 다 채우고 나면 다음 서열, 즉 4번째 서열에 해당되는 궁녀들과 다시 섹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말 과거 황제님들 보통 대단하신 분들이 아니었나 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요즘 남자분들이라면 열의 7이나 8은 병원 시세를 지거나 혹은 휴양병원으로 가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10일째 되는 날부터 12일이 되는 3일 동안 또다시 27명의 세부들이 매일 9명씩 일개조가 되어 동침을 위해 황제의 침소로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러면 황제는 이 3일 동안 지난 5단계와 마찬가지로 매일 9명씩 4번째 서열에 속한 후궁들과 계속 동침을 해야 했습니다. 월 초부터 하루의 휴식도 없이 여러 명의 후궁들과 그룹으로 섹스를 해야 했고, 안 될 것 없기는 했지만 그냥 원하는 한 명의 여자만 골라서 성운을 베풀기도 만만찮은 일이었기 때문에 이쯤 되면 어지간히 체력이 좋은 황제가 아니었다면 요즘 말로 쌍코피를 쏟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손들고 말면 그건 황제가 아니었죠. 아직 멀었습니다. 아마도 황제로 즉위하면 다른 것보다는 우선 저녁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체력을 보강하고 마음다짐을 단단히 하고 시작해야 명대로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2번째 단계의 기간이 끝나면 역시 숨고르기 할 틈도 없이 곧바로 3번째 서열의 후궁들을 어루만져줘야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 3단계 기간부터 침수에 들어올 후궁들의 신분이 B급 이상의 높은 서열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3단계는 단 하루에 9명의 빈들과 돌아가며 섹스를 해야 하는데, 이때쯤 되면 침소에 들어가는 후궁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므로써 그래도 황제에게 제대로 된 성운을 받을 기회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거세게 덤벼들었을 것입니다. 이 비빈들의 최종 목표는 누구나 똑같이 2가지 아니면 최소한 1가지로서 총애를 받고 성운으로 태자를 회임하거나, 총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운의 결과로 회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눈에 불꽃 튀는 총애를 얻기 위한 싸움과 제대로 된 성운을 받기 위한 투쟁이 당일 침소에 들기 전부터 눈치 싸움과 신경전으로 시작되어 마지막으로 침소에서 상공의 안내를 받으며 밖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위 첫 번째와 2번째 단계에 속하는 궁녀들은 워낙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거의 포기 상태에서 기적같은 반전이나 기다릴 정도였겠지만, 이 3단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판이 펼쳐진 것이죠. 여자들이 이러한 생각과 행동은 거의 목숨 걸고 덤벼들듯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어떤 듣기 좋은 말로도 바꿀 수도 없고 통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려고 했지만 긴장하고 슬퍼하기도 하며 때에 따라선 분노하고 혼절까지 하였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그들의 속마음은 훤히 들여다 보였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방송과 시청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